왜 이렇게 근육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근육은 팔, 다리, 어깨, 척추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부족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 교수님. 이게 우리 몸의 그 뼈랑 관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그냥 뼈랑 관절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근육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무슨 요새 캠핑 가서 텐트 같은 거 칠 때 가운데 폴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폴대가 그냥 혼자 서 있느냐? 아닙니다. 사방에서 로프로 잡아 당겨줘야지 맞아요. 폴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 뼈가 있으면요. 뼈가 이 사방에 근육이 잡아가지고 뼈를 지탱을 해줘야지 뼈가 똑바로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근감소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근육, 즉 로프가 약해지면은 폴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폴대가 흔들립니다. 그렇겠죠. 흔들리고 잘못하면은 넘어지죠. 무너질 수 있죠. 이게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요. 그 근육 안에 들어있는 뼈랑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뭐 접질린다든지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걷다 보면 시큰거린다든지 아니면 좀 걷다 보면 애구고 허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관절 안에 문제가 있고 뭐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뼈랑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근육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 뼈를 안정화시켜야지 그런 걸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삐끗하거든요. 아 그래서 난 한쪽 다리가 짧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혹시 근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아까 현영 씨 그 쟀을 때 근감소증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근육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일단 아프죠. 아프고 창피해요. 남들이 말까 봐.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한번 삐끗하거나 넘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잘 안 걸으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잘 안 씁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떨어지고요. 근육이 약하니까 그 부분을 삐거나 다치고요. 그 부분을 안 쓰고요. 안 쓰면 근육이 더 떨어지고요. 근육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치고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연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한 2주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뭐 잘 달리시던 분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2주 정도 기부스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은 저 근육이 20% 이상 빠집니다. 앞에 근육, 뒤에 근육 가릴 거 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 골절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낙상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요. 저렇게 한번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되면은 관절이 굳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버리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악순환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고 또 부러지고 또 다치고 점점 더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근육을 키워서 이런 거를 잘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의뢰 그냥 몸짱에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뼈와 또 관절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호위무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요.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이 교수님. 네, 일단 심장과 혈관도 다 근육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별명이 제2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심장병이 이미 걸리신 분이라 할 때에 근육량이 충분히 있으면 병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그 반면에 몸에 근육이 적게 되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다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장됩니다. 노년기에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뱃살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이 간이나 뱃살에 쌓이고 이로 인해서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피가 지질로 많아지게 됩니다. 지질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게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76%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과 혈관벽 자체도 근육
근육이라서요. 네. 근육이 많으신 분이 심장 근육과 혈관벽의 운동성도 좋습니다. 당연히 근육이 심장과 근육을 모두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심장이랑 근육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좀 심장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안 좋아졌네요. 저는 근육하면 이 종아리하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네. 네, 실제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다 근육입니다. 머리카락부터 손톱까지 다 근육이 맞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율신경의 통제를 받는 근육들도 몸속에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과 근육으로 된 심장과 혈관도 근육이지만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상체 근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하체 근력이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체 근력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중년 이후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속 쓰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위내시경하면 정상이라고 듣고 네. 기능장애라고 듣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 식도와 위, 소장 모두 근육입니다. 그래서 몸통의 근육이 적으시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식도와 위 사이의 관략근도 줄어들어서 식도염도 잘 생깁니다. 더군다나 목이 잘 쉬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이 목소리 발성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력이 적고 상체 근육이 적으시면 목이 잘 쉬어요. 또 더 좀 중요한 얘기는 사례가 잘 걸리는데요. 네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례에 걸리면 그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흡임성 폐렴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환자실까지 가서 진료받는 경우가 있고 어머나. 생명에도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체, 팔다리 근육은 물론 상체 근력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근육과 관련이 있다. 근육 잘 지켜야겠는데요. 또 이런 역할도 한대요. 신경 전달 호르몬을 자극한다. 네. 그 전에 네. 몸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네, 예습 미리 했어요, 저희가. 예, 네. 당뇨병이 올 수 있다고. 네. 예, 교수님.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대사가 돼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은 전신에 퍼지게 되고요. 특히 근육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요. 지방량은 거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기전과 유사하고 또 그런 기전으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점차 근육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줄고 운동량도 줄고 반면에 지방은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은 증가되고 지방이 늘어나서 당뇨병이나 비만이 생기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당뇨 환자들이 다 이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어서요? 물론 다 근육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병이 증가되게 되고요. 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감소가 돼서 근감소증도 같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근감소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이 신진대사도 줄어들고 반면에 체중은 늘어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됨으로써 혈당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과 당뇨병은 서로 이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 고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진행이 되면 점차 이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을 올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당뇨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요. 당뇨병이 혈당이 올라가서 악화되면 다른 염증 이 물질이라든지 또는 이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을 분비를 많이 촉진시켜서 도리어 근감소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이 밀접한 악순환의 관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서는
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혈당 조절과 함께 근육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 당뇨병이 찾아오기가 쉽고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또 근간성증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니까 정말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 근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 예. 아까 살짝 보셨죠? 예. 신경 전달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요. 없어지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야, 무섭다. 커진대요. 진짜예요, 이 교수님? 네, 지금 실제 많은 보통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쓰고 공부를 해야지 치매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치매는 몸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팔다리 근육이나 몸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쓰실 때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고 하죠. 네. 이때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입니다. 활성화가 되는 걸 촉진할 수 있고요. 또 이 원료는 단백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치매 예방에 지금까지 규명된 연구에서 정말 확실하게 확인된 예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치매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근감소증과 치매는 공유하는 위험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 운동이 부족한 것, 그리고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두 가지 병은 같이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근감소증 자체가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시고 근육을 쓰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근육이 부족해서 총기가 떨어진 건지 순서를 틀려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근육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볼게요. 네. 방금 전에 나갔다 오신 어머니께서 넘어지셨다고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평소에 넘어지는 일이 잘 없으신데 요새 조금만 무거운 걸 들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도 근감소증의 증상일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주셨습니다. 예, 걱정되시겠어요. 이경철 교수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진단이 필요하지만 경험상 이제 어르신들이 물건을 들고 옮길 때 넘어진다는 것은 좀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나르실 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몸 근육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물건을 옮길 거다. 몸을 준비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천천히 옮기셔야 됩니다. 대부분 구부정한 자세로 물건을 들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경우는 하체 근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움직이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조심조심 하시고 또 내 근육에게 좀 쓸 거다라고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궁금증 보실까요? 고관절 수술한 지 4개월 됐는데 기초 운동 따라해도 될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좋은 운동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고관절 수술하신 지가 이제 4개월 정도 되셨대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떤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보통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관절 하시는 거거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동은 괜찮은데요. 아까 하신 운동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깥으로 빼는 운동 같은 경우에 인공관절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공관절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정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뉴얼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헬스나 이런 PT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운동은 좀 주의해서 따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상